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긍정적인 믿음이나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긍정적인 착각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나만의 믿음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착각을 한번 믿어보세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신 2부 시작할 거고요.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또 1시간 동안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간은 종목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궁금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속 시원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오셨고요. 샤이니즈백님 오늘도 햄버거 드셨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전문가님은 드셨습니까? 제가 낮잠을 자고 오다가 밥을 안 먹어서 오늘은 드셨어요? 야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야식으로 네. 햄버거 드실 건가요? 아니, 오늘 햄버거는 별로 안 땡기고 네. 약간 고기류가 땡겨서. 고기죠. 네. 고기 좋네요. 네. 자, 고기 오늘의 야식은 고기다라는 점으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고요. 엉거주춤님 잘 오셨어요. 하늘이님도 보라맨커님 불기둥은 멋져요 하셨는데 오늘 잠깐 시장이 쉬기는 했지만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았어서 계속해서 좀 빨간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서당계 1년차님 오늘도 고추장이다 라고 하셨네요. 초대박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남이경희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 신청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앞서 1부에서 채택 못돼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 2부의 시간도 같이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금요일부터 해서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 오늘은 잠깐 쉬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눈에 띄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팅창에서도 엉거주침님께서도 코로나 관련주 앞으로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너무나도 싫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또 그 안에서 그동안 워낙에 또 힘들었던 바이오 종목들 또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좀 특성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악재들이 다 지나갔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장마가 이제 지나갔다라고 이제 조금 네. 시적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장마 지나가고 태풍 오는 거 아닐까 두렵기도 한데. 아직까지 일기예보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닐까. 이게 장마가 끝났고 비는 그쳤는데 아직까지 흐릿한 거죠. 아직까지 맞아요. 흐릿하고 쨍하진 않아요. 네, 햇빛이 좀 내리쬐줘야 되는데 아직 습합니다. 네, 네. 많이 습한 상태고 조금은 찝찝한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장이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악재들이 다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악재들이 다 지나가기는 했는데 악재들이 지금 현재 지나간 상태에서 올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올라갈 만한 호재가 딱히 뭐가 그쵸, 없어. 뭐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네, 뭐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종목들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는 또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가고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저번 주부터 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또 대표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다라고 이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BA5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미크론에서 BA5로 맞아요. 새롭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네. 감염력이 한 3, 4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BA5에서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굉장히 연관성이 없게 창의적으로 또 발전이 되어 가는데, 켄타우로스가 또 이 BA5의 한 3, 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미크론보다 훨씬 강력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다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요. 네.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랩지노믹스 라든지 혹은 뭐 휴마시스도 오늘 좀 좋은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쪽은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뭐 일동제약,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그 다음에 뭐 일동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더블링이 나오면서 오늘 신풍제약이 상당히 조금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코로나 관련주들 전체적인 이런 움직임보다는 각계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8월까지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으로 폭증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별적으로 순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1차적으로 진단키트 쪽 나왔죠. 그 다음에 네. 지금 음악병실 쪽도 오늘 탄력이 좀 나왔습니다. 뭐 지신소재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모멘텀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흐름을 보게 되니까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섹터가 순차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뭐 진단키트 쪽, 그 다음에 뭐 후차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는 뭐 백신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일상생활에 연관이 있는 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뭐 음악병실, 그 다음에 뭐 비대면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저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까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릴 명분이 없어요. 올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돌렸던 이슈들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종목들 또한 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슈가 코로나가 굉장히 조금 핫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쪽을 계속해서 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신풍제약이 그러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좀 수급의 스페셜리스트가 타이틀이다 보니까 수급을 볼 수밖에 없는데, 신풍제약 오늘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상당히 조금 밀어넣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현재 매물 구간을 뚫어줘야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다른 종목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과 최근에 저가에서 조금 힘을 받는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장용업님께서도 다시 또 바이오주 전성기일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요 모멘텀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엉거주춤님께서 코로나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안 됩니다. 코로나는 빨리 우리가 끝나야 하는 거고 요 구간에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 시기를 그래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듣고 있고요. 종목 궁금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랑 비중을 같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철님 반가워요 라면서 오셨고 남양님께서 김영일 전문가님 얼굴 살이 좀 빠져 보이신다고 요새 고민이 많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러신가요? 그것보다는 제가 8월 말에 바다를 갑니다. 바다를 다이어트 가서 중이신가요? 요새 식단을 조금 아이고. 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조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굴 살이 빠진 건 고민 때문이 아니라 예뻐 보이기 위한 예뻐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 누구랑 가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이 계속 올려오고 있는데 노코멘트 하실 건가요? 친구들이랑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들 혹시나 8월 말에 바닷가에서 김영일 전문가님을 만나신다면 사진 인증샷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시장이 그래도 올해 들어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 동안의 시장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평화롭지는 않나, 요 며칠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큰 지금 태풍이나 폭풍이 몰려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샤이니즈백님께서는 시장이 좀 애매해서 그런가, 무상증자가 테마가 된 걸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요 주 사이에 며칠 사이에 정말 이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무상증자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들 오늘 시장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무상증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테마로서 지금 작용하는 거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셨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대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대금이 많이 부족하면 역시나 이제 뭐 대형주들이 상당히 조금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 대금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받쳐주고 유동성이 잘 활발하게 돌아주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나온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대금이 확 쏠려버리고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무상증자도 지금 현재 테마로 분명하게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상증자 테마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최근에 이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요. 네. 아마 저는 이 종목이 좀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노토스입니다. 노토스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대략 8,000원, 9,000원, 만원에서 놀던 종목이 43,000원까지 일주일 새에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400%, 500%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 급등폭을 다 뱉어내고 오히려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로 회귀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가상으로 거의 한 7, 80% 정도가 급락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또 해버린 거거든요. 엄청난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노토스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또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했었죠. 맞아요. 차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정말 또 큰 폭으로 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또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면서 올랐었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신진 에셋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완전히 테마의 흐름과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무상증자 관련된 테마는 미리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무상증자를 회사가 실시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을 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완전히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 무상증자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우리가 미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잡냐라고 네. 했을 때 자, 제가 최근에 공구음원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조강아이라는 종목도 이제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종목들을 올라오기 전에 미리 조금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들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쏠려주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게 잘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조광아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하락이 조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저가에서 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노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토스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힘을 완전히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활용을 해서 급등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곁들여서 완전히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회사의 상황보다는 수급을 확실하게 좀 지켜보고 확실하게 조금 많이 모여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이슈가 있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상증자를 미리 알고 들어가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상증자는 완전히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줄 때 빠르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고 갈 그러한 종목들은 절대 아니에요.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무상증자가 나올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회사 내부 관계자밖에 모릅니다.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판단 정도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수급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좀 강한 흐름 나오는 가운데서 수익을 빠르게 챙기고 나오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예전에도 보면 하락 약세장에서는 이상한 주식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는데 워낙에 하락 약세장에서 조금 많이 힘들고 좀 지치다 보니까 좀 억지로 명분을 찾아내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한 이슈에도 좀 와 하고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싶었던 이런 이제 그래요? 이야기에 속하기도 해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실적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중요하게 봐야 될 추가적인 한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주식에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뭐 단체로 모여 있거나 네.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관이 되는 거고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뭐 10억, 100억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몇 천억, 몇 조까지도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종목을 운용을 할 때 단기간에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죠. 오랫동안 모아왔다가 크게 급등을 시켜놓고 조금씩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그러한 이 대금들을 돌리기에는 많이 역부족인 상태가 지금 현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대금을 돌리려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떠나간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고 대금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 역시도 적은 대금 내에서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패턴들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목들을 운용을 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면서 수급이 확 쏠리다가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반복이 되죠.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명분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올릴 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릴 수 있는 대금은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대금 내에서 종목들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흐름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 무상증자 테마 굉장히 핫했었는데 아마 실적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뭐가 있어서 올라가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실적이 무조건 이제 실적을 보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 대응이 잘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급등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충분히 잡을 만한 구간들은 충분히 또 다들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대응할 수 있는 구간만 잘 잡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급등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이제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큰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 그에 대한 해답들도 저희 지금 투자의 신 시간에 좀 찾아드릴 테니까 나 이 종목 좀 사고 싶은데 언제 사면 좋을지 그에 대한 힌트들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매수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계셨던 그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들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망이 있는지 고기들 한번 같이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기다리고 있겠고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계속해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라면 먹고 챔피언님이 원달러 환율 1307원 됐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마그마님께서도 달러 좀 확 깨져야 되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환율의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꽃방호님께서도 환율이 왜 중요한지 궁금한데 좀 어렵네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환율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환율 벌써 많이 강조드린 지가 한 2개월, 3개월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환율은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수급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은 환차익이라는 대체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고 환차익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적으로 만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통해서 수익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신흥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의 매력도 또한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전에 이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했었고 사실 지금 현재 수치 상태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 경제 위기 때나 있었던 이 수치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지금 이 1,307원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좀 더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좀 내려와야 밑으로 조금 내려가 줘야 되고 사실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기 전까지 환율은 1,200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놀아줬거든요. 환율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줘야지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외국인들도 좀 돌아오고 외국인들이 좀 돌아줘야지 다시 한번 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수급이 정상화되는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때문에 환율은 지속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환율을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율이 좀 확실하게 좀 떨어져 줘야 우리 시장에도 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와 주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는데 당장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FOMC라는 이슈가 아직까지 그쵸.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를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역시나 이제 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사우디 쪽에서는 증산은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증산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유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결과적으로는 환율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환율이 자리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는 환율이 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네. 대급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면 돼요. 그때그때 시장에서 올라오는 이슈들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꼭 잘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 너무 좀 기죽어 있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이 또 워낙에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에 대한 조금 시장에 대한 적응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들을 좀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좀 어려운 종목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도움을 받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을 또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수급적인 또 투자자들의 트렌드까지 함께 좀 짚어드리는 시간들 만나봤거든요. 함께 참고를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또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진단으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TI 살펴볼 거예요. 김형철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215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대하TI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2%대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3,4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이 4,2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3,000원 깨고 내려가는 것까지 좀 지켜보셨다가 그래도 지금 잘 버텨내고 계신 구간인 것 같거든요.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일단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어떤 종목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기보다는 네.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조금 상승이 나왔었죠. 뭐 대하TI뿐만 아니라 뭐 유신이라는 종목도 상승이 나왔었고 결과적으로는 우크라 재건 관련된 그러한 테마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왔었던 그날에 일제히 조금 차익 실현이 바로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이 드라마틱한 좀 급등보다는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나와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정말 조금 다행인 부분은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4,215원이시면 그래도 완전히 고점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들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실하게 짚어준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찌됐든 대하TI가 문제점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대북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전 정부에서는 대북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좀 온건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이 크게 탄력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하TI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대북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멘텀이 사실 많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철도 관련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엮였고 그러면서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때문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수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은 시장에서 좀 죽어 들어간 상태다라는 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재건에 관련된 어떤 기금들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일단 전쟁을 멈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일단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의 자산을 활용을 해서 동결된 자산을 활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겠다. 이 부분도 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때문에 당장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뛰어오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다만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대략 한 4,000원 근처 구간이에요. 4,000원 근처 구간까지는 뭐 매물이 크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4,000원 이후부터 매물이 상당히 좀 두터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고 당장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추가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가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한 4,000원 근처 구간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두고 그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정리하고 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의 흐름이 역시나 철도 관련주들 관련된 이슈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바로 그 수급을 유지를 해준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1차 목표 반등가 4,000원 근처 구간으로 두시고요. 이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정리를 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아TI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우크라 재건 테마로 상승을 했지만 이 테마가 아주 튼튼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반등의 1차적인 목표가 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아TI 진단해 주시면서 옐런 장관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옐런 장관이 일단은 한국에 방한을 했고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련주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옐런 장관이 방문을 하면서 방한을 하면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뭐 배터리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하겠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좀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네, 외화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환율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그렇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뚜껑을 까봐야지 아는 부분이고 결과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상승이 굉장히 조금 잘 나왔었지만 그거 외에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라든지요. 네. 혹은 뭐 LNF, 에코프로 혹은 뭐 LNF. 에코프로는 뭐 12% 정도 상승이 나왔고 LNF도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2차 전지의 이러한 흐름들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앨런 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외화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굉장히 또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시장의 또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확실하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또 이야기가 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챙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2300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었고 2300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패닉셀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일단 2300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지켜주고 있고 지금 현재 FOMC가 그나마 조금 남은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100bp 인상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또 75bp 인상으로 또 여론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75bp 인상을 하게 되면 악재가 8월 달엔 크게 없습니다. 8월 달에 크게 없고 CPI 지수도 아마 8월 달에는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겠죠. 이미 이제 피크를 이번 달 발표된 6월 그쵸? 네. 6월 지수죠. 9.1%가 거의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8월 달까지의 악재가 크게 없는 거죠. 그쵸? 8월 달까지 악재가 크게 없는 거고 지금 이러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는 2600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500에서 2600까지.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올라갈 만한 명분은 없지만 악재가 완화되고 우려감이 완화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8월까지 수익을 적극적으로 조금 보고 종목들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포트를 어느 정도는 좀 재정비해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20-30% 정도는 비중을 확보를 해서 돌릴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시고 내가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를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잘라서
비중을 확보를 해서 순환매가 단기적으로 8월 달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달에 굉장히 조금 수익 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3분기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조금 정상화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외의 기업들도 그렇고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피크였다라고 한다면 네. 3분기에는 굉장히 조금 뭐 OLED, 뭐 2차 전지, 반도체 등등 전체적으로 실적이 그리고 투자해 놓은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3분기에 종목들을 잘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셔서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셔서 8월 적어도 한 중순까지는 이러한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 8월 중순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버리면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세요. 엉거주춤님께서 전화하면 선물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선물 드리죠.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꿀팁들을 모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팁으로 또 우리 굉장히 달달한 목소리도 함께 들으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미증은 상승 출발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3대 지수 모두 좀 1% 정도의 상승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남이경희님 잘 오셨습니다. 줌 인터넷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4,8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언제쯤이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줌 인터넷 오늘은 4,01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000원대에서 좀 가파르게 내려오기도 했고 최근의 흐름만 따져본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인데요. 수익의 기회 언제쯤 올까요? 일단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 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줌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포털 관련된 종목들 뭐 네이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않잖아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기업들이고 줌인터넷도 어찌됐든 이 코로나 관련돼서 비대면 쪽으로 수혜를 많이 봤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의 어떤 드라마틱한 급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2021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조금 드라마틱한 급등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줌인터넷이 그래도 완전히 좀 바닥은 잡아준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알서포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서포트.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비대면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대면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보 보안,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동시에 탄력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줌인터넷은 워낙에 대금이 적게 운용이 되는 종목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대금이 통틀어서 4억 7천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조금 적게 대금이 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종가가 4,015원으로 끝났는데 매수가가 4,870원이세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줌인터넷의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쭉쭉 밀고 가는 급등 흐름보다는 대금이 조금 적게 운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7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4,870원이신데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가 5,000원 이후에 상당히 많이 두터워요. 상당히 많이 두텁고 이 물량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종목 자체에 호재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될 듯 싶습니다. 다만 주민터넷이 지금 현재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어찌됐든 바닥을 짚어준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쪽이 지금 진단키트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음압병실 그 다음에 흐름이 또 비대면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미턴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 목표 반등가 4,7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 아쉽더라도 소폭 손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서 수익 만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말씀드렸듯이 8월 중순까지는 수익 볼 수 있는 환경 충분히 만들어질 겁니다.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줌 인터넷 진단 도와드렸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 중이고 코로나 이슈와 함께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4,700원 정도 반등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고요. 반등 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뷰웍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텐로드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뷰웍스 매수하신 가격은 36,4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세요. 최근에 들어갔어요. 잘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어떤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뷰웍스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빨간불 이어지면서 36,8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약간의 지금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이 종목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산업용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이 엑스레이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기업인데 수출도 굉장히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이 사업 캐파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조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저가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시나 또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과연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인가? 그리고 과연 이 매물대를 뚫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뷰웍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을 아직까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조금 고개를 틀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34,000원 구간부터 46,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상단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줌인터넷보다도 오늘 대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4억이 채 되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적이 최근에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에요. 보게 되면 37,500원 근처 구간으로 해서 매물대가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두텁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이 물량을 해소해야 되는 구간이 또 확인이 되죠. 이 물량들을 해소해야 결과적으로 뷰웍스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러한 힘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약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61선 이평선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61선 이평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사실 저는 바로 뚫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아직까지 힘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은 이 구간에서 약수익을 챙기고 눌려줄 때 다시 한번 잡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방법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을 보고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조금 뷰웍스는 워낙에 또 실적적인 부분이 훌륭하니까 그리고 워낙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노리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눌릴 때 비중을 오히려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매수가가 36,400원이신데 눌리게 되면 다시 한번 34,000원, 5,000원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34,000원, 5,000원 구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급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앞선 이 물량들을 한번 소화를 해주는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그러한 구간이 반드시 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구간이 출현을 하게 됐을 때 눌린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은 잘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구간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다만 저라면 지금 상태에서 굳이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뷰웍스를 관심 종목으로 꺼내 놓습니다. 꺼내 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수급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밀어 넣어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매수 구간을 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현재 대금이 상당히 좀 적게 돌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차익 실현이 요 종목 저 종목 그냥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섹터로 굉장히 좀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한 종목 길게 보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이고 뷰웍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힘은 좀 확실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한번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시장에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을 이겨내고 어떤 매물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을 노리면 충분히 또 수익을 잘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뷰웍스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60일선 근처입니다. 한 37,500원 근처에서 작은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보는 것. 조금 더 내가 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3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첫 번째 전략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종목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러브수기님께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데 언제쯤 내 편을 해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종목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좀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튼튼한 종목이라면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그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남이경희님 앞서서 진단해 드렸는데 늦은 시간인데 좋은 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리뷰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문텐로드님께서도 진단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어요. 태린 Y님께서 SM 매수 문의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SM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M 오늘은 69,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할까요? SM에는 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실까요? 네, SM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좋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이 엔터주들 굉장히 조금 좋은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3분기에 뭐 아티스트들 죄다 컴백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그런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이제 또 그 3분기에 또 좋은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주도 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SM 그리고 전체적인 다른 엔터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일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도 보게 되면 이 구간에 부딪혀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목을 수익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를 지금 현재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오늘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모아가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스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SM도 지금 현재 6만 원부터 6만 9천 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6만 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야지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3분기에 호실적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매집된 수급들도 보면 긍정적인 수급이 오히려 저는 더 많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엔터주들이 매물대 상단에 위치를 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식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 다른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아가는 매매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매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뒤에 또 매수를 한 번 하고 하면서 매수 범위를 6만 원부터 6만 9천 원까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정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7만 2천 원에서 7만 5천 원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8만 5천 원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한 3분기 좀 진입하면서부터 충분히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보입니다. 다만 또 워낙에 대형주의 흐름을 띠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조금 드리고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을 참고하고 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8월 수익 타이밍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을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현재 그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2천 원에서 7만 5천 원, 2차적인 최종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수익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SM까지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도 도와드렸고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신다면 우리가 7월을 좀 잘 든든하게 준비를 하고 8월 달에는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